네, 유가랜서와 나이트 시네마가 함께하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에 대한 영화 리뷰와 밸런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가 만약 가해자의 부모라면 또는 피해자의 부모라면 이란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신 우리 나이트 시네마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가랜서님. 이렇게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인 만큼 여기 참가해 주신 분들과 많은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요 영화가 좀 요즘 핫합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핫한데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랑 영화에 대한 간략한 내용 이런 것들을 스포 없이 스포 없이 그쵸. 좀 가능할까요? 예, 이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이라 가지고 보실 분들은 스포일러를 조심하고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게 원작이 있어요. 동명의 일본 희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그 희곡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가 나오게 된 거죠. 간략한 영화의 내용은요. 명문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같은 반 친구 4명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남긴 채로 의식불명 상태로 호숫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가지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담임교사의 양심선언으로 피해자 학생의 엄마는 아들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가해자 부모들의 추악한 민낯을 그린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입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봤고요. 그냥 제목이 특이하네? 그리고 설경구 배우가 나오네?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은 2018년도에 제작이 됐었는데 그때 이 영화의 출연자 중에 한 명인 오달수 배우의 미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개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죄도 아니고 또 무혐의 판결을 오달수 배우가 받으면서 다시 개봉에 박차를 가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외적인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던 영화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느꼈던 점은 영화가 굉장히 무겁구나.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의 하소연 글들은 다들 쉽게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가해자인데 어떻게 지도 편달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가해자인데 피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하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글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글들이 과연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서 걱정이에요 라는 글들만큼 많이 올라와 있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가족이 가해자라면은 나는 과연 저 영화에 나오는 부모들처럼 안 할 자신이 있을까? 그리고 영화상에서 양심선언까지 해가면서 가장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천우희 배우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죠. 제일 판타지스러운 캐릭터로 느껴지는 거는 왜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감상을 하시면은 너무 좋은 영화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필모를 보시면은 작품들이 다 그냥 재미없는 작품 정도가 아니라 영화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칠광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평이 안 좋은 감독님이셨는데 이 작품만큼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제작을 드디어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뭐 무리해서 극장에 가서까지 봐야 될 만큼 막 스펙타클하다거나 뭐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극장 갈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흐른 뒤에 OTT로 집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을 때라도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영화다. 그리고 보실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이 무거워질 준비는 하고 보셔야 될 것 같다. 불편한 장면들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그려지는 수많은 불편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영화 내내 깔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보셔야 되는 작품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님이 네, 영화에 관련된 간략한 내용들과 영화에 관련된 소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이트 시네마님의 이런 소감을 듣고 있자니 굉장히 설경구님과 제작사 측이 굉장히 좀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OTT를 이용해가지고. 아, 뭐랄까, 네. 냉정하게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렇다면 저는 네, 반대로 설국유님 딸랑딸랑, 제작사님 딸랑딸랑 여러분들 극장 가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학교 폭력의 형태는
사실 극을 위해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그려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좀 그 현실과는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에이 그래 뭐 영화니까 저런 거지. 설마 우리 애가 저런 일을 당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굳이 학교 폭력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 폭력이라는 수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들끼리 다툴 수도 있잖아요. 친구랑 싸우고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속상해하면서 자기 속내를 털어놨을 때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이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아이가 6 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에서 그려진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쪼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일까지는 쪼끔 먼 미래의 얘기인 거고 좀 가깝게 그리고 지금 현재를 생각을 해 보면은 만약에 유치원에 가서 친구랑 좀 다투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애도 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아이한테 '그건 또 어떻게 얘기를 해 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복잡하게 들더라고요. 그 맞아요. 유거랜서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이가 뭐 유치원이나 뭐 어디 학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뭔가 다투거나 좀 속상한 일이 있는 채로 귀가를 했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우리 애도 좀 잘못을 한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케어를 해 주시는 편이세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마냥 영화에서는 중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긴 했었는데 그쵸. 사실 초등학교부터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쵸. 사실 저도 지금 막상 생각해 보면 오늘 또 밤에도 저희 아이랑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희 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친구가 나한테 화상 입히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인제 아이한테 "그게 무슨 얘기야? 어떤 이유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인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이가 내가 뭐 손을 씻는 거였나? 그런 상황에서 인제 뜨거운 물을 자기 차가운 물을 쓰고 있다가 뜨거운 물을 틀어 가지고 자기가 손을 좀 뒤은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음. 그 상황에서 좀 속상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저희 아이와 친하게도 좀 지내고 있지만 그런 다툼이 쪼끔 현재 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쪼끔 항상 아이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너는 혹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떤 기분이야? 그럼 혹시 아빠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항상 그 아이의 생각을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오늘도 아까 얘기했을 때 "혹시 너는 어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음. 아마 그전에 분명히 뭔가 서로가 장난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쪼끔 격하거나 격하지 않는 상황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음. 그 상황이 됐을 때 일부러라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가 도움 줄 수 있으면 아빠가 가서 한번 크게 혼내 줄까?" 라고 이렇게 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음. 해결할 수 있다고 지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아이가 쪼끔 주눅들지 않거나 또는 음. 그 상황에서 아이의 행동은 어땠는지를 좀 물어보고 아이가 잘못이 음. 있다면 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고 그리고 그 음.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면서 양방향으로 좀 들어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육아랜서님답게 진짜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부모들이 다 육아랜서님 수준의 어떤 육아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죠, 특히 그렇죠. 네. 첫째 같은 경우는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고 아이가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도 처음이겠지만 부모도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뭐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굉장히 어른 입장에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좀 일인 것 같아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인드셋을 좀 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드는데 유가 랜서님의 대처법을 들으면서 쪼끔 생각 정리가 돼 가는 것 같네요. 좋은 말씀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 아닙니다. 제가 가해자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내가 그 아이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했던 행동들이 있을 건데 그런 행동들 속에서 내 아이가 나를 아마
따라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가해자의 아버지 때 내 아이가 만약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전과자가 되고 또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실 굉장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 닥친다면은 이게 쉽게 결정이 좀 안 날 것 같아요. 쉽게 결정이 안 날 것 그쵸. 같지만 쉬운 네 문제가 안 날 것 아닙니다. 같지만 그 상황을 전부 다 알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호를 할 것 같아요. 그 음. 상황을 내막이나 이런 부분들 다 캐치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걸 보호 처음에 보호를 하지만 만약에 갈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내 아이가 그런 부분에 계속 연루되고 가담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일단은 열불나죠. 네 너무 열불나는데 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아이가 그런 가담을 하게 됐다면 왜 가담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음. 우선은 아이가 스스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좀 반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 피해자 아이와 또는 학부모에게 진심어리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좀 네 정신머리를 좀 차리게 한 다음 그래야 될 건데 영화에서처럼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제가 배웠다면은 제 정신부터가 아마 온전치 않겠죠. 네 제 정신. 근데 이게 제가 랜서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꼈던 게 랜서님처럼 대처를 애초에 할 수 있는 정신머리의 부모였다라면은 애초에 애가 가해자의 길로 들어섰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해자의 부모들을 보면은 그 랜서님처럼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을 꽤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인터넷에 좀 화제가 됐던 어떤 가해자 부모의 글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훈육을 하고 직접 그 자기 아이를 그 피해자 아이의 집으로 같이 데리고 가서 그 피해자 부모와 아이가 보는 가운데 무릎 꿇리고 본인도 같이 무릎을 꿇어서 같이 사과하고 뭐 그렇게 대처를 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진짜 극히 드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극히 예. 드물죠. 네. 저도 예예. 아마 그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 그렇게 할지도 의문이에요 사실. 네. 음. 그 나이트 시네마 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렇게 적은 부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이 결정을 내리고 고민을 음.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의 감정이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쟤랑 다퉜으니까 이제 안 놀아. 흥? 이게 아니라 다퉈서 속상한 마음과 그리고 기존에 친했으니까 원래는 친했으니까 그 아이랑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게 진짜 그 차라리 아예 난 걔 싫어. 걔 미워. 딱 이렇게 단방향적인 단순한 감정이었으면은 오히려 케어해주기 쉬웠을 텐데 그렇게 복잡한 감정이 함께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맞게 조언을 해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언을 해주면서도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부모의 개입이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아이가 지금은 유치원생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계속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와 어떤 돌발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살 건데 과연 내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그 아이가 성장해 감에 있어서 스스로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점들을 좀 이겨내고 좀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왜냐면은 너무 깊게 막 개입을 해가지고 막 나서서 막 뭐 손잡고 야 따라와봐 이래서 막 그 싸웠던 애 앞에 막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뭐 당장은 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이 스스로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 키우기 쉽지 않은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입의 수위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쵸.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이렇게 누구와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라든지 일방적인 피해자나 가해자의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은 좀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 아이도 가해자지만 피해자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영화에서 극적으로 연출한 상황들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언을 해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아이에게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아이가 나가서 상처를 받고 돌아온 거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원망이나 분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분노라는 감정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대방 아이와 부모에 대한 감정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지금 나와 내 와이프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나이가 들어서 중고등학교 막 사춘기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땐 또 자신이 없더라고요. 벌써 이 6살부터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야, 이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좀 막막함이 밀려오기도 하는데, 이게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랜선님. 사실 이렇게 좀 평소에 육아에 관해서 많이 수양을 쌓으신 분들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밖에서 맞고 왔다 이러면은 눈부터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 사람들이 맞았다든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든가 했을 때 넌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그 참교육해야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복수해야지라든가 감정보다는 행동을 먼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액션을 먼저 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생겼으면은 나의 감정이나 그 막상 일을 당한 당사자인 우리 아이의 감정에 먼저 좀 공감을 해주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내가 어떤 액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좀 더 우선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적어도 내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평소에 제 성격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좀 많이 노력 중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 그 상황에 닥쳐도 정말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아이만큼의 마음은 조금 어루만져 주면서 그 상황을 좀 헤쳐나가고 싶다. 그 아이부터의 마음이 좀 단단해져야 그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이런 밸런스를 좀 통해서 밸런스 게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사실 오케이. 이 밸런스 게임을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소재로 어떤 밸런스 게임을 해야 주제와 잘 맞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가 찾아봤던 게 뭐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뭐 랭킹 이거랑 뭐 학폭 랭킹, 학폭 수위 랭킹 뭐 이런 것들을 막 찾아봤어요. 사실 학폭 수위 랭킹에 있는 리스트들을 쭉 보니까 이게 사실 이 영화에 다 나오는 수위긴 하지만 이게 분위기가 자칫 너무 무거워질까봐 이런 일을 당하고 온, 아니면은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좀 뭐랄까, 학교나 어떤 밖에서 좀 심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겪어온 우리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다고 얘기했던 말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 중에서 제가 원래 평소에는 한 16강부터 진행을 해서 16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16개는 너무 많을 것 같고요. 8개만 딱 뽑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뭘까?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뽑았던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뽑았던 듣고 싶은 말과 일치하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따뜻한 관심과 말 한마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의 리스트가 이런 거구나, 이걸 봐주시면서 한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먼저 나이트 시네마님이 올려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8강 첫 번째는 잘했어랑 참 부지런하구나, 요 두 가지예요. 요게 다들 아이가 부모에게 듣고 싶어 했던 말의 리스트 중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참 잘했어 아니면 참 부지런하구나, 요 두 개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좀 더 듣고 싶어 했을까 생각을 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랜서님은 혹시 이 두 얘기 중에서 자녀분들에게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둘 다 좀 쓰는 것 같아요. 잘했어도 쓰고, 그리고 굉장히 너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또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의 노력으로 이걸 만들어냈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칭찬을 해주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랜서님은 당연히 미리 아시고 일상생활에서 미리 실천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보면은 사실 잘했어, 부지런하구나, 요거는 같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아, 참 부지런하구나, 잘했어. 뭐 이렇게 같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어떤 여러분들의 선택을 선택은 하겠습니다. 과연 네. 어떤 건지 한번 5초 보겠습니다. 후에 네, 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4, 3, 2, 1, 땡. 네, 네, 투표 하면은 마감했습니다. 네. 잘했어 몰표가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잘했어가 4강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은요. 네. 요거랑 아이들이 좀 잘했어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싶어 할 것 같다고 부모에 대한 자, 입장에서 네, 투표하겠습니다. 요것도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 중에 하나로 꼽혔던 얘기입니다. 아, 참 공부 열심히 하네. 이거랑, 아, 너 참 힘들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네는, 좀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힘들지는 본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많이 부모들이 공감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런 데서 나온 얘기인 것 같네요. 그쵸.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밸런스 게임으로 보니까 좀 새롭네요. 아, 근데 좀 짠하기도 합니다. 이게 듣고 싶은 얘기 중에 네. 하나가 공부 열심히 하네랑 힘들지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리스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아, 이게 평상시에 잘 못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치. 그러니까 생각보다 짠합니다. 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예를 들어서 3등해서, 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2등 못해, 1등 못해, 이런 얘기 듣고, 밖에서 힘들게 막 하고 왔는데, 힘들지라는 얘기보다는 빨리 씻고, 또 더 공부해, 이런 얘기 듣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슬픈 생각이 좀 그쵸. 드네요. 네. 네. "너는 뭐 했어?" 이러면서. 그치, 그치. 아, 네. 페프린이 지금 투표하고 있거든요. 위에 상단에 음, 보시면 아이들이 조금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말일까라는 거를 지금 밸런스 게임으로 투표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위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내 음. 아이가 혹시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은 "공부 열심히 하네." 또는 "힘들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랜스님 5 카운트하고 종료 한번 네. 해볼까요? 네. 네. 5, 4, 3, 2, 1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힘들지가 7표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와우. 네. 야, 그쵸. 근데 이 또 아마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성인이시겠지만, 언젠가는 그 자녀의 입장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그쵸.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아이일 때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싶었지?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음, 가끔 내가 자녀 이게 상황이 바뀐다고 하죠. 상황이 바뀌면 사실 음, 내가 그때 있었던 그 감정들을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아이일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나는 어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음. 보통은 아이들에게 인제 바뀌어진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들의 그런 모든 힘든 마음을 조금 다 같이 네,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네. 또 힘들지?"라고 이렇게 다독여 주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예시가 수고했어와 똑똑했는데, 랜서님, 이거 또 주워 들은 건데, 네. 아이한테, 아, 너 참 머리가 좋네? 똑똑해. 이런 얘기는 아이한테 하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아시는 게 있나요? 관련해서? 우리 나이트 시네마님 많이 줍줍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고물상 다니시나요? 네, 잘 혹시 줍습니다. 네. 혹시 육아 고물상 다니셔 가지고 이렇게 잘 짚고 다니셔 가지고 이런 그, 좋은 내용들을 또 많이 알고 네.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똑똑해 이런 얘기들이 사실 뭐 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명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똑똑하다는 거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와 너 똑똑하네. 와 너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냥 영혼 없는 맥락 영혼 없이. 없는 영혼 어, 없는 팩트 없이 그냥, 그러면 애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아 나 그냥 잘하는구나. 와 나 대단하구나.' 막 이렇게 네 요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학창 시절에 좀 부모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어땠을까? 물론 공부를 내가 잘하고 싶었었으면 "똑똑해."라는 말을 좀 듣고 싶었을 거고요. 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아이도 있었다면은. 음,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부모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음. 노력했던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계시면 '수고했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반대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 중에 똑똑해가 있다라는 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한테 음. 하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그 똑똑해가 오히려 아이들은 음. 듣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뭐 어디 이론적으로 뭐 하면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라는 이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까 랜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다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적절하게 좀 어떨 때는 좀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쵸, 그쵸. 맞습니다. 음. 네. 그쵸. 그럼 그렇다면 또 우리 견 다섯 네. 다섯 또 세 주실까요? 네. 네. 5, 4, 3, 2, 1 땡. 네, 좋습니다. 수고했어가 또 7표로 네, 다음 라운드로 그렇네요. 네. 진출하게 됩니다. "수고했어." 이 부모 된 입장으로서도 '내가 아이였을 때 이런 말을 좀 많이 듣고 싶었다.'라고 해서 음. "수고했어." 쪽으로 좀 표가 많이 모였습니다. 단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 듣고 싶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눌렀다고 해 가지고 이게 틀리다가 아니라 단지 그냥 그 아이들도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도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운맘 그죠. 님이 맞아요. 음.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맞아요. 세대를 떠나 내가 어렸을 때 듣고 싶었던 말과 다를 게 없네요. 그죠? 네. 이런 네 이야기들은 사실 정말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항상 늘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음. 네 다음 네 안내해 주세요. 다음은 보고 싶어와 널 믿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싶어 나 좀 짠하다. 그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이거 좀 짠하다. 진짜 좀 짠하다. 짠하고 보고 싶어는 왜 아이들 입장에서 보고 싶어는 왜 듣고 아마 싶어 했을까요? 뭐 기숙학교 같은 데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집에서 학교를 다니더라도 학교 학원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에 음, 학원도 많이 다니니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 왔는데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음, 그런 얘기야. "너 뭐 숙제했어? 뭐 했어? 먹고 자." 이게 아니라 음. "엄마 오늘 너무 늦는데 정말 보고 싶다." 뭐 "아빠 오늘 너무 늦는데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뭐 아,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네. 저 지금 살짝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음. 보고 싶어라는 말이 진짜 이 말을 듣고 싶어 해서 이게 후보에 있다는 게 너무 짠하네요, 이게. 그러니깐요. 너무 짠한 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왜냐면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하루 종일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음, 맞벌이나 또는 홀벌이 같은 경우에는 그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아이가 홀벌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하루 종일 음, 집에서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맞벌이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좀 늦을 때 뭐 조부모가 봐 주거나 또는 혼자서 인제 좀 컸다고 혼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야 되는 외로움을 겪는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한마디가 필요하다면 '보고 싶어.' 이런 음. 내용들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널 믿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모님이 저를 좀 많이 믿어주신 편이어 가지고 이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말로 안 하더라도 왜 말로 나이트 시네마야 난 널 믿어 이렇게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부모님이 저를 대하는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부모님은 날 믿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거를 느끼면서 커온 입장이라 물론 그 믿음을 이용해서 가끔은 일탈을 일삼기도 했지만 그죠. 네 네. 그죠. 뭐 참고서 빼먹고 네. 참고서 돈 빼먹고 "오늘 뭐 사야 된다." 네 이런 거 네.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건데 난 안 그런 적 없다."라고 하시는 예. 분들은 지금 나가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라든가 네. 네 그렇죠. 네 친구 집에서 많이 자죠. 네. 친구 네. 집에서 많이 잡니다. 네. 네, 그죠. 그런 믿음을 좀 역이용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부모님의 믿음에 좀 덕을 많이 보고 큰 게 이제 제 자신이라 가지고 널 믿어."라는 얘기도 많이 공감이 가네요. 근데 어 이게 후보에 있다는 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못 듣는 그 아이들이 많다라는 얘기인 그쵸, 거니까 '나 그쵸. 좀 믿어 주세요.'라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그게 음. 나중에 나이트 시네마 님이 따님이 네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라고 이렇게 야, 네. 영상 통화에
영상통화에 네, 그게 어디야? 바로 영상 어, 통화죠. 네, 무조건 야, 영상 통화는 해야 너 되고요. 네, 흐름 들어와. 흐름 들어와서 방 열어. 너 그 마이크 켜놓고 뭐 해, 놀아. 뭐 이런 거. 네. 널 믿지만, 널 예, 믿어. 믿긴 믿어. 널 믿어. 어, 하지만, 네 친구는 못 세상이 믿겠어. 흉흉해. 예, 세상이 흉흉해. 맞아요. 네, 그렇죠. 음, 항상 우리가 데이트를 하더라도 보통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너는 믿는데 네 친구를 못 믿겠어. 맞아. 아, 야옹이 님이, 그렇네. 네. 그럴 때 보고 싶어를, 하면 된다. 친구 집에 자고 올게. 안 돼. 난 너 보고 싶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빠, 질척대지 마, 이러면. 그럼 영상통화라도 해. 이제 다시 또 영상통화로, 이제 기승전 영상통화로 가는 거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5, 네. 4, 3. 하루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음. 지금, 아이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바로 투표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널 믿어가 4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이제 8강이 끝나고 4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 지금부터는 한 번씩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니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벌써 또, 네. 널 믿어라는 이런 음, 내용이 조금 더 음. 많았고요. 그리고 보고 싶어가 조금, 네, 뒤에 나왔습니다. 야, 이거 어렵다. 그죠? 뭘 골라야 되는 거지? 그쵸. 네네. 어렵네, 어려워. 아, 잘했어와 힘들지. 힘들지. 네. 이거, 야, 이게 뭘까?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알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죠, 힘들죠. 네. 내가 우리도 만약, 저런, 네, 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내가 만약 이 아이의 이 입장과 또는 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잘했어와 힘들지. 이 음. 투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요거는 한번 얘기했던 거인 만큼 좀 빠르게 한번 종료를 해볼까요? 또 다섯 네. 한번 네, 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 4, 3, 2, 1, 종료. 힘들지가, 네, 올라가게 되네요. 좋습니다. 이제 네. 힘들지가 결승에 진출하게 되고요. 네. 자, 그 아무래도 다음은, 아이의 마음을 계속 좀 다독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네요. 음, 힘들지라고 하면 마음 약해질까 봐 필프리님이 그런 부분들도 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아이는 별 생각 없다가 이제 부모님이 힘들지라고 하면, 나 힘든 건가? 뭐, 네, 힘든 것 같아요. 막 이럴 수도 있고. 뭐야, 엄마 뭐지? 내 뭐 눈치챘나? 뭐 이렇게. 네. 네, 갑자기 왜 이러지, 나한테? 나 뭐 잘못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네, 두 번째 투표가 네, 진행됐습니다. 네, 첫 음. 번째가 널 믿어, 두 번째가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이것도, 야, 진짜 이렇게 4강에 올라오게 되니까 막 쟁쟁하네요. 이게 뭐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말들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야옹이 님이 동생한테 매번 양보하느라 힘들지. 네, 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생한테 양보하느라 수고했어. 네, 그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미니님, 어서오세요. 현재 지금 투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빠르게 한번 마감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미니님 투표는 네, 저희 부모가 되었을 경우에 아이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이런 투표입니다. 빠르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4, 3, 2, 1, 종료. 네, 널 믿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승입니다. 결승은 다들 아시겠지만, 결승은 네, 널 믿어와 힘들지. 요거 두 개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결승의 주제는 아이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첫 음, 번째가 힘들지. 두 번째가 널 믿어. 이거 조금, 굉장히 선택하기가, 투표니까 선택을 해야 되지만,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각자의 그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 또 듣고 싶은 말이 다를 수 있는데, 나이트 시네마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 저는 사실 힘들지라는 얘기는 거의 안 들어봤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많이 듣고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믿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 저는 이건 약간 그 초등학생일 때는 널 믿어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음, 음, 힘들지는 약간 중고등학생? 이건 뭐,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 요런 데까지 힘들지라는 내용과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좀 믿음이 조금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음, 그렇다면 저의 널, 선택은 네. 널 믿어는, 사실 널 믿어보다는 나 믿지? 뭐 이거를 더 많이 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자,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예, 빠르게 투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과연 네. 결승은 뭐가 될지 한번 두구두구두구두구.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결승 아이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네, 결승 네, 문장은 어떤 게 될지, 어떤 말이 잠깐만요. 될지. 이거 하기 전에, 결승하기 네. 전에 효과음을 좀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전문가. 네, 저 이거 이게, 손가락으로 테이프 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사실 미리 준비가 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또 쌈마이라 가지고 네, 이렇게 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과연 결승은? 따단. 아, 어. 널 믿어가 육아 랜섭의 아이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우승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참. 근데 우리가 뽑은 거는 널 믿어인데 과연 실제 랭킹은 뭐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쵸, 그쵸, 그쵸. 네. 이게 리스트가 총 16개의 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힌 8개 가지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반 이상은 후보에도 없었던, 저희가 진행했던 밸런스 게임에 후보에도 없었던 이야기라서 저게 있었으면 저걸 뽑았을 텐데 싶은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 감안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6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하자니 너무 길고요. 10위부터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랜서님? 좋습니다. 네. 네, 10위가 수고했어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10위가 수고했어이고요. 9위는 잘할 수 있어. 이게 9위입니다. 그리고 8위는 역시 내 딸 혹은 역시 내 아들이야. 이게 8위고요. 의외로 7위가 똑똑해. 이게 7위네요. 그리고 6위가 오늘 저희가 우승했었던 널 믿어. 이게 6위고 5위가 결승에 올라왔었던 힘들지라는 게 5위고요. 그리고 4위는 이것도 짠하다. 너 때문에 행복해. 이게 4위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필프리는 울고 계시네. 너 때문에 행복해. 이게 4위고요. 3위가 잘했어. 2위가 고마워. 1위가 근데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이게 1위라는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1위가 사랑해입니다. 아, 어떻게 된 겁니까, 랜서님? 이 사랑의 사랑해가 듣고 싶은 말 1위라니요. 이거 어릴 때는 진짜 수도 없이 듣는데요, 이거. 진짜 아, 이 수도 없이 듣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어떤 나이대입니까, 지금? 이거 근데 이 월드컵을 만들 정도면은 적어도 진짜 낮게 잡으면 한 초등학생? 한 그러니까요. 평균 중학생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쵸. 그죠? 아마 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와, 듣고 싶으면 1위가 사랑해래. 어떡해. 정말 어, 네 실제 아이들이 그 투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어, 2 위가 고마워, 1 위가 사랑해라는 어. 내용이 심지어 이 사랑해라는 말이 1위가 한 확률이요. 71%예요. 와 엄청 높은 수치로 72%의 확률로 이 사랑해라는 말이 1위를 한 겁니다. 이게 야, 다 필요 없고 사랑해만 다 필요 없고 네, 사랑해만 진짜 여러분 클래식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클래식은 예, 위대하다. 고전이 이 사랑해라는 게 참 단순하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이 단순한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랜서님은 뭐 물론 아이들에게는 요즘 아이들이 다 어리고 하니까 저도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랜서님에게 랜서야 사랑해라고 자주 하셨나요? 네. 저희 아버지는 안 하셨고요. 네. 어머니가 좀 하셨던 편이고 음. 저도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좀 했던 편이고요. 랜서님도 두 분이 다 경상도 그쵸, 분이신가요? 그쵸, 그쵸. 네네. 저희는 두 분 다 대구 분이신데, 경상도 분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저희 물론 아버지한테는 못 들어봤어요. 느끼고는 있죠. 네. 느끼고는 있죠. 날 알죠, 알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네. 느끼고는 있지만, 음. 이렇게 뭐 문자나 뭐 말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나이트 시네마야 사랑해 이런 얘기를 이제 제 기억이 있는 한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야. 맞아요. 이게 아마 저희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을 음. 텐데요. 아마 음. 성장하면서 음. 좀 많이 못 듣게 된 그런 현실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왜냐면 아이들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좀 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의 이제 리스트를 쭉 보면서 거기서 1 위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갑자기 "네 부모 얼굴을 보고 싶다." 영화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학폭 가해자, 피해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밸런스 게임을 했을까?' 이런 의문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여기 이 영화에 나오는 가해자든지 가해자 학생들 그리고 피해자 학생들 모두 다 부모들에게, 이 영화에 나오는 부모들에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너 때문에 행복해." 이런 얘기를 충분히 양껏 넘치게 받아오고 들어왔더라면은 '과연 그 영화에 그려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랜서님 너무너무 좀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요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네. 원래는 약간 그 학폭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해 네. 볼까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음. 너무 또 무거운 주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 나이트 시네마니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영화에서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난 아니야. 아무 짓도 안 했어."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또 "그래. 널 믿어."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부분들이 충분히 듣고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조금 해 줬더라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부모가 해 줘야 되는 역할이고 말들인 거잖아요. 이 말 하나하나에 우리 아이들이 또는 부모들이 좀 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방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가득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아이들도 성장하고 우리 어른들도 성장하면서 어릴 때 내가 굉장히 자주 해 주던 그 말들을 사랑해라는 그 말들을 고마워라는 그 말들을 아이와의 그런 사춘기나 또는 아이들과의 티격태격하는 그 순간들의 감정 싸움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언어나 이런 것들이 쏙 들어간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듣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도 부모가 될 분이 계시더라면 사랑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 내 부모에게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내 아이에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내 아이에게는 당연히 그것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걸 내 아이가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 또한 마찬가지로 커서도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난 너 안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사랑해."라는 말 계속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커서 한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엄마 혹은 아빠 사랑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와 이라 너 뭐 용돈 떨어졌나?" 뭐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은 똑같이 "아 그래 나도 사랑해." 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읍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합시다. 네. 네. 그럽시다. 네. 오늘 캐스트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는 자유토론을 같이 올라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육아랜서 나이트 시네마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리뷰 앤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 봤고요. 오늘 함께 해 주신 나이트 시네마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영화 타이틀을 걸고 있어서 영화 이야기하는 줄 알고 들어왔더니 '왜 자꾸 영화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떤 문제 의식이나 주제가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육아 랜서님과 함께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지금 이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영화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영화 그 자체만의 어떤 그 심층 토론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 영화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좀 만약에 영화 이야기가 좀 부족해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오시면 될 것 같다라는 깨알 홍보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육아 랜서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트 시네마님의 그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네.
그 방송이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다면, 네, 그 오디오 방송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네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다 영화를 티켓을 예매하시고요. 당장 극장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트 시네마님이 방송하는 방송으로 달려오세요. 아, 그냥 팔로우만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캐스트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꼭 보세요.